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핫한 것 같던데,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여자가 우리 연구소를 지칭해서 또는 저를 지칭해서 폭락론자 말을 들어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리고 그런 폭락론을 문재인 씨가 믿어서 개판을 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황당한 좀 비난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나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나요? 조기숙 교수는 이제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래서 최측근 인사 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라고 자기가 들었다.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셨구나,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얼핏 듣기로는 자기가 우리 폭락론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고서 집을 안 샀다가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다른 페이스북에서 이제 집값이 폭락한다던 김광수, 선대인 이분들을 신뢰한 적이 있었다. 근데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다. 그리고 아직도 이분들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제. 첫째,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다라는 것을 연구소를 하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정말로 이렇게 계속 절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람들이야 자기가 관심을 갖고 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정치 외교를 전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명색이 이렇게 평생을 경제를 전문으로 이제 연구를 해온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한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고, 첫째는 그다음에 제가 국민들 세금으로 한 번이라도 월급을 받았다라면 비방할 수 있어요. 저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조기숙이라는 사람은 참여정부 때 홍보수석을 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그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고 민주당과의 관련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해온 사람이잖아요. 친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죠. 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잘못이나 문제를 이렇게 따져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으로서 월급을 이렇게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걸 전제로 깔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째는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분명히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해온 것이 뭐냐 하면, 첫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 경제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다음에 자산시장이 이렇게 왜곡돼서 이렇게 소득 격차나 양극화도 심화되는 원인이 된다. 그러니 강조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 폭등했으니 이건 투기 때문에 폭등했으니 폭락할 거니까 이렇게 대비하세요라는 말이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게 하지 않도록, 폭등했다가 폭락하면은 이건 경제가 이렇게 위험하니까, 폭등해도 위험하고 폭락해도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의 사례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여러 번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한국의 이제 인구 문제가 일본보다도 더 심각하니 분명히 이 여파가 올 거다. 인구 문제 여파가 오기 시작하면 한국이라고 일본과 같은 현상을 비켜가기는 힘들 거다. 그러면 한국 인구가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언제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냐 이거예요.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는 벌써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꼭지점에 도달해서 줄어들었고, 전체 인구는 2005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는 2010년, 15년부터 이제 줄어들고, 전체 인구는 이제 올해부터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물론 80년대 거품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방금 말한 인구구조 같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90년대부터 이제 거품이 꺼지고 인구구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값이 떨어진 거예요. 인구 문제로 보면 한국은 이제부터 10년 내다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불패 신화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폭등했냐 이거예요. 폭등했나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아니에요. 굴곡이 있어요. 부동산이 계속 쭉 오른 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이미 자료를 보면 이게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예요. 이거 서울 강남의 이제 아파트 이렇게 중대형이에요. 그럼 2006년, 7년, 8년에 이른바 이제 이명박 때 뉴타운 사업을 하면서 뉴타운 사업이 주로 중대형 공급으로 이렇게 수도권에서 중대형 공급에 집중돼 가지고 중대형 평형의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중대형의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수도권에서. 이게 2006년부터 올 5월 달까지 지금 그 서울 강남의 대치동 쪽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에요. 지금 계속 폭등을 했나요? 여기를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2008년, 9년 이렇게 이후에 2014년까지 13년까지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오히려 폭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운데 이렇게 한보 미드맨션 1,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6년 초에 30억에 달했다가 2012년, 13년 무렵에는 15억까지 떨어졌어요. 반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때는 뭐 했나요? 이명박 정권 때는 난리 법석을 쳤죠. 무슨 난리 법석을 쳤죠? 부양책. 이명박 정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부동산 부양책을 했죠. 그러면 그랬는데도 안 돼서 뭐라고 말했죠? 그 당시 국토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약이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막차 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이거 폭락을 한 거예요. 불패신합니까 이게? 그럼 성남 분당 같은 걸 봐보세요. 서현동 오면 성남이 분당구의 중심지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맨 앞에는 삼성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2006년에 16억 원을 갔는데 2013년에는 7억, 8억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분당이. 반토막 났네요. 예, 폭락을 했어요. 이게 폭등한 겁니까? 지금 불패신화 있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일산 동구 같은 경우, 이게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마두동이면 일산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마두 이렇게 맨 앞에 강촌 한신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6년에 9억이었는데 2012년, 13년에는 거의 5억 밑으로 4억 가까이 떨어졌어요. 반으로 떨어졌어요. 반으로.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폭락했죠? 노무현 정권 때 폭등했으니까. 노무현 정권이 왜 망가졌죠?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그러면 조기숙이라는 여자가 노무현 정권에 뭐 했다면서? 홍보수석했습니다. 만약에 나라면은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해요.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망가져 버렸잖아요. 그 노무현 정권에 그 참여한 사람이 이것도 내로남불인가요? 완전히 미친개처럼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노무현 정권 때 폭등을 안 했으면 폭락도 없었죠. 그럼 노무현 정권 때 왜 폭등했나요? 부동산 정책을 개판으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개판으로 했나요? 노무현 정권 때 균형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 다음에 기업도시네, 혁신도시네 하면서 전국인 땅값을 막 이렇게 떠들썩하게 들썩거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균형 발전이나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그 자체가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균형 발전이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하면서 사실은 지방의 어떤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 값 띄우는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투기 조장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때 또 뭐 했나요? 재개발 재건축했잖아요. 뉴타운을 노무현 정권 때. 그래서 뜬 거예요. 지금 저렇게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였어요 그때.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고 그래서. 네, 난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 망한다고 다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내내 뭐 했나요? 투기 억제 대책을 남발을 했잖아요. 남발을 했는데 어땠나요 결과는? 도리어 더 올랐어요. 더 개판졌죠. 이게 그 다음에 안양 평촌 지금 천마을 건영 3차. 예, 12억 원이 6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또 뭐 가운데 같은 경우 봐도 10억 원이 6억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반타작이 났어요. 2006년에 비해서 2011년, 12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수도권이 전부 중대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뭐 대세 하락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명박 정권 때 정권 내내 이제 부양책하고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값이 폭락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어? 값은 폭락했는데 전세 대란이 일어나요.
왜 전세 대란이 일어나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하면서 금리가 푹 떨어지니까 이미 수급이 무너져갖고 미분양이 넘쳐나서 안 팔린 아파트들이 넘쳐나가지고 난리 북새통을 떨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버리니까 푹 떨어져 버리니까 뭐 5% 노무현 정권 때 5% 6%던 금리가 3% 밑으로 툭 떨어져 버리니까 전세 근데 1억 전세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5%면은 500만 원이라도 이자가 나오는데 결국 300만 원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전세를 2배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전세 대란이 일어난 거예요. 아파트 값은 매매값은 폭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정치적으로 한 자리 달라고 지금 개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기숙이라는 사람의 황당한 무계한 거짓말로 일부 엉터리 언론들이 그걸 받아써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해서 그게 또 휩쓸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걸 경계를 해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지방으로 가요. 예. 이제는 이제 금리는 떨어졌고 수도권은 이제 폭락을 해가지고 물량은 넘쳐나고 하니 돈은 벌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경제가 뭐 이렇게 좋아서 일자리가 많이 늘다고 소득이 나와서 막 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나온 게 뭐였냐면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그때부터 나와요. 강남 사무실 차려가지고. 그래서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막 우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기획부동산이 이제 지방으로 가요. 그 다음에 또 그것 플러스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방에서 뭐가 있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이른바 수도권판, 지방판 뉴타운 사업이 시작돼요. 부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산하고 대전 이런 쪽에서 이제 뉴타운 사업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때 2010년에 무슨 이 사건이 터졌죠? 부산 저축은행 사건, 파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부산하고 대전에 물려가지고 사건이 나요. 거기에 이제 기획부동산을 뭐다 해가지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지금 말하는 갭투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수도권에서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지방에서는 이제 박근혜 정권 시작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수도권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지방에서도 이제 먼저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부산이나 대전이나 이런 대도시,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른바 대구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나요. 지방 도시에 따라서 시차가 있어요. 지방은 노무현 정권 때 바닥이었어요. 안 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건 수도권이었어요. 지방은 공급 과잉해가지고 안 떴어요. 노무현 정권 내내. 그런데 이제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나고 나서 금리 떨어지고 나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른바 지방판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이런 개발함, 예를 들어서 이제 대도시, 광역 대도시 같으면 구도시, 신도시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 대전이라든지 광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이런데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한다 이거. 인천 같은 경우 또 뭐 이렇게 신도시 용정도라든지 이런 걸 막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구도심이 비어버려요. 구도심이. 유럽은 이제 어떠냐면은 재개발을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역사도시고 관광도시여서 그런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유적이나 유물이나 건물들을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고서 이렇게 보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개조했었어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에는 그냥 그 낡은 아파트들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냥 땅을 밀어가지고 그린벨트든 뭐든 밀어가지고 신도시를 세워버려요. 신도시를 세워버리니 도시 전체로 보면은 주택 공급이 남아요. 그러니까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낡은 집보다 새 집으로 선호할 거 아니에요. 낡은 집이 비어버려요. 구도심이 공동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의 모든 그 도시들을 보면은 다 그런 형태를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동구라든지 이런 구도심은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죠.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설사나 뭐 이렇게 관료들이나 이렇게 빼먹고 사업하기가 편하다 이거예요. 재건축을 하려면은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뭐 동의를 받고 막 허가를 받고 뭐다면 복잡하다 이거예요. 보상해주는 거. 예, 보상을 해줘야 되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게 재개발, 그냥 신도시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 거의 다가 그런 지금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부산 같으면은 2009년 10년에 먼저 1차로 띄고 부산 대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뛴 것들이 이제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기타 지방 도시들이 그 다음에 이제 뛰어요. 여기 보면은 부산 같으면 이제 해운대 같으면은 벌써 2008년, 9년, 10년에 푹 뛰잖아요. 이게 부산 그 재개발 재건축을 이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또 2, 3년 멈추잖아요. 그 2012년부터 한 13년, 14년, 15년까지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2015년, 6년부터 뚝 뛰어요. 뚝 뛰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이제 이른바 이제 중국 자본, 해운대라든지 빌딩 이렇게 개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방도 근데 부동산 불패신하냐 이거예요. 부산 봐보세요. 근데 이미 2015년까지 뛰었다가 2016년부터 이미 꼬꾸라졌어요. 해운대가 지금 꼬꾸라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의 LH 뚜라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평범한 시민들의 이제 서민 주택들이잖아요. 뭐 3억 하던 것이 이렇게 2억 가까이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패신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기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떠드는 게 강남에 집을 못 사서 배 아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12년에 사지. 2012년에 샀으면 지금 얼마나 떼돈을 벌었어요? 폭락할 때 사지. 지금 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지방은 또 이렇게 이렇게 폭락하거나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불패신합니까 이게? 근데 폭락이 없어요? 폭락이 아까 수도권 있었잖아요. 자, 다음에 지방에 폭락은 없나요? 지금 해운대도 이렇게 떨어졌죠. 창원시예요. 대한민국에서 창원, 울산, 포항, 구미, 청주, 또 이렇게 천안, 아산, 탕정이 있는데 이런 데는 공업도시예요. 지방 도시는 그냥 부자 동네예요. 그럼 부자 동네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도권보다도 더 폭등을 해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는 더 비쌌어. 그러니까 비싸다기보다는 값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비쌌어요. 창원 같은 경우는 거의 수도권 가격하고 비슷할 정도로 셌어요. 근데 창원 봐보세요. 지금 2015년부터 이제 폭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나요? 거의 2010년 수준까지 떨어져요. 그 4억 가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 하던 것이 지금 그 2억 가까이 2억 원 정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1억 5천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창원이 거제시는 뭡니까? 대한민국 조선소들이 다 있는데요. 근데 부자 동네였어요.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예전에는 계속 올랐는데 2014년부터 이렇게 폭락을 했죠. 이 거제시도 이건 폭락을 했잖아요. 왜 폭락했죠? 거제 조선소들만 경제가 망가지니까. 이건 울산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현대 아성이잖아요. 현대 SK 화학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 중공업 및 거점이잖아요. 세계적인 거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지금 울산 남구면 울산의 중심지예요. 떨어지잖아요. 포항 같은 경우도 처참해요. 지금 상황이. 구미 같은 경우는 이제 폭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폭락하는 게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 2013년, 14년, 15년 이 무렵부터 폭락을 했어. 지금 그러니까 벌써 5년째 지금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의 이게 공업도시들은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폭락을 막아줘. 또 그럴 정도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요. 막아주자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아줘야 된다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울하고 수도권만이 대한민국 지방은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지방도 새로 지은 아파트는 값이 올라가요.